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신보영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학교 교장 박안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지요? 요즘 가정이나 지역사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가 하는 노력에 특별히 학교의 관리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과 둘째,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학대의 재발을 막도록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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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 다음의 특징을 보이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이 잦거나 큰 병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아프다며 자주 보건실을 찾거나 너무 일찍 등교하고 학교를 꺼리는 아동을 만나면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가 아동이 당하고 있는 힘든 경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전체의 민감성을 높여 학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 교육으로는 안전교육과 경계교육 등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소중한 나를 돌보기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며, 경계교육은 소중한 너와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모든 폭력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임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학부모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권리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의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명의로 오늘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리는 짧은 문자 등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을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변 안전 조치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훈련된 전문 강사들을 활용해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의무자 교육과 더불어 학교에서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미실시한 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지나친 훈육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체벌, 폭언, 훈계, 벌 등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학생,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어른이고 학생은 아동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훈육 방식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벌, 폭언 등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 지도 시 교육적인 기준에서 공정하게 지도하기 위한 노력과 체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하여 공유하도록 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 유지 및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며 교육 시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검토 및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와 교육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하며 학교는 학생, 학부모와 대화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과 반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잘못된 훈육 방법이 있다면 수정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교육이 의례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 지금부터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된 지 막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학교의 1학년 남학생이 4학년 여학생에게 국왕성교를 연상시키는 말을 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1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도대체 그 어린 학생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상담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죠. 그런 말을 누가 알려줬니? 아빠가요. 상담 선생님은 A가 아동 성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고 더 해줄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 상담실에 오라고 하고 아이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동이 한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아빠로부터 성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봤던 포르노 동영상의 장면에 대해 아빠에게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성행위를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아이는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입증을 위해 아동이 받은 학대 사실을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으신 건 옳은 판단입니다. 신고 이후에 경찰이 함께한 자리에서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이 학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행해진 아동의 진술은 녹화가 되어 아동이 그 사실에 대해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다시 진술하며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의 상담자가 미국의 통계를 볼 때 초등학교 아동의 10% 정도가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이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학대 피해가 그 정도라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아동이 학대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채 학교에 오겠습니까? 만약 그 아동이 아직도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에서 제대로 행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1학년 아동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동학대의 피해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 학교 폭력에 대한 저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을 문제아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보는 것, 그들을 제대로 돕는 것이 교감으로서 제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잘 보셨나요? 학대를 받은 아동은 학대로 인해 학교에서 학업이나 교우관계, 교사를 믿고 지시를 이해하는 것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일 겁니다. 학교의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가 되기 마련이지만 보고 없이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직원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고 후에 자신과 학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처리해본 경험이 적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학생과 가족을 지원해야 하며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과 연계하고 여러 지원을 해야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대받은 아동 당사자나 그 부모가 신고를 원망하며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학교 관리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에는 신고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며 신고가 한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로 인한 여러 과외 업무는 교육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표현해야 하죠. 반면에 신고 때문에 귀찮게 되었다는 표현, 신고자가 누군지를 캐묻고 알아보기, 관리자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인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당일에서 2일 사이에 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은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결석 사유를 확인한 후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입학, 출석을 독려합니다. 이때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유선 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며 타 거주지로의 전출 학생이 미입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학교장은 출석하지 않는 아동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3일에서 9일 사이에 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은 아동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합니다. 가정 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합니다. 만약 면담 과정에서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며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미취학 및 출석하지 않은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9일 차에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10일 이후가 경과한 후에는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요. 미취학 및 출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개인별 관리 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여 관리합니다. 아울러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및 출석을 독려하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 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전출 이후 배정받은 전입학교장은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때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의 경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라 무단결석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재적, 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밀 전학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등 전문기관에서 피해 학생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 전학을 요청할 경우 학교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장에게 피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하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줍니다. 중고등학교의 장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며 교육장은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관리자는 비밀 전학 등 조치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다음은 피해 학생의 위탁 교육으로 전학 없이 피해 학생의 현 거주지 근처 학교로 등교하고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위탁교육 협조 방법으로는 전문기관에서 학적이 등록된 학교와 학교 간 교류 학습을 실시할 학교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관련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승인합니다. 위탁교육의 기간은 각 시, 도 및 시, 군, 구의 학교 간 교류학습 운영 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대개 1개월 이내입니다. 다음은 피해 학생의 출석 처리에 대한 협조로 아동복지법 제45조, 46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195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서 학적 처리를 협조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 학생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당 학교의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해당 학교 관리자는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 연계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여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 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및 상담 지원 기관과의 연계로는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MOU 체결한 치료기관과 연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등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피해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의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동학대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교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차시의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대응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동학대 피해 학생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아동에게 학대 의심 징후들이 발견되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에 신고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합니다. 신고 후 학교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후 학교 내 아동학대 예방 전담 기구를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의사소통 장구를 이뤄야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조사가 필요할 경우 학교 내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며 피해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조치 결정에 따른 지원으로 피해 학생의 학적 처리에 협조하며 행위자로부터 피해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변에 대해 비밀을 유지합니다. 또한 신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로 피해 학생을 대해야 하며 지속적 관찰을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은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엄수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재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합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 그리고 심리치료 등 회복을 지원합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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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또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학교에서의 대응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아동학대 신고 후에 학교 상황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는 학교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직후에는 교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교직원들 간의 편가름이나 비난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관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이후의 혼란이 교직원 서로 간의 상처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학교 전체가 신고로 인한 과외의 업무로 힘들다는 것을 관리자가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칫 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동학대를 멈추도록 하기 위한 일임을 교직원들에게 당부하여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와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